기자초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이혼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최민환 유리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 씨가 전 남편인 밴드 FT 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 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난 11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 이런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일단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민환 씨가 양육을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최민환 씨를 둘러싼 유리의 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악화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두 사람이 신혼 살림을 차렸던 이 단독주택, 강남의 단독주택이 최근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그렇게 바로 팔진 않거든요. 이미 예전부터 팔기 위해서 집을 내놨었고 이게 이미 매각이 됐고 현재 이사와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잖아요, 집이. 근데 이게 동산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동산, 돈으로 됐잖아요. 재산 분할 판단 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게 하나 궁금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집이 결혼 전에 최민환 씨가 본인이 총각 시절에 짓고 일궈놓은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지, 그리고 최민환 씨는 왜 이사를 선택하게 된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양육권 분쟁이죠. 유리 씨는 과거 양육권을 사실상 포기를 했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없는 대신 유리 씨는 그동안 최민환 씨에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 씨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 유리 씨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갖췄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양육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신혼집 매각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 부부가 살던 곳은 서울 강남구 유련동 소재의 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15년 신축한 단독주택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면적은 312제곱미터, 약 100평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 집을 신혼집으로 꾸렸었죠. 이후에 최민환 씨, 최근까지도 이 집에서 세 아이, 그리고 부모님, 여동생까지도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번 유리 씨의 주장과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최민환 씨는 이미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이뤄졌고 조만간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잔금만 치르면 모든 거래가 완료되는 상황이죠. 일단 이 매각은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매각을 하고 이사를 추진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이의 양육 환경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결혼을 했고 그해 5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첫째가 2018년생입니다. 2018년생이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살고 있던 이 단독주택이 아무래도 이제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여러 동선들, 이 학군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학교가 가깝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이런 최민환 씨의 결정이 향후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 환경을 더욱더 좋게 해주는지, 최민환 씨의 아버지로서의 노력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지 이거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사람은 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최민환 씨가 2015년에 구매 후에 신축을 했어요.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유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우자 양쪽이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공동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최민환 씨가 결혼 전에 지은 이 단독주택, 이 주택의 매각 대금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원칙일 뿐이에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웨버리 부부의 경우에는요, 혼자서 경제활동을 했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즉 내가 벌어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특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자,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의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배우자의 가사와 노동 그리고 육아로 인한 내조의 공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배우자가 그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집안에서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내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유리 씨의 연애 활동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최민환 씨가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었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재산 분할을 하려면은 과연 유리 씨가 내조를 어느 정도 했는지 실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사와 노동, 육아에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을 놓고 아마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 있어요. 앞서서 어떠한 주장들이 나왔을 때 유리 씨에 대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유리 씨는 내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는 주 양육자로서 새 아이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는지 가사, 전반적인 내조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최민환 씨는 그 반대 주장을 펴려고 많은 증거들을 더욱더 모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당연히 양육권이죠. 일단 위자료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리의 폭로가 얼마나 재판부에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상 그리고 판례상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최민환 씨는 특유 재산을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위자료 규모는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다툼의 쟁점은 양육권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누가 더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부모냐 이거의 판단이 대중이 그들을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판단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11일 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유리 씨가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이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처음에 이혼할 때 유리가 양육권을 남편에게 줬지만 변경할 수 있다.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을 아버지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지 제가 최민환 씨 측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양육비는 지난 1년간 유리 씨가 최민환 씨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었다라고 보면은 이게 유리 씨에게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육권 다툼에서 아빠와 엄마의 주장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환경을 더 많이 봅니다. 어느 쪽이 더 양육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은가를 본다는 거죠. 아이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이혼 후에 최민환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그리고 조부모가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웠나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이사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최민환 씨에게 이사 후의 양육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부모님들도 최민환 씨 집에 인근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요. 즉 그 후에도 공동 육아를 한다는 거죠. 최민환 씨가 이사 간 곳이 주변의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아서 과연 실질적인 공동 육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역시 최민환 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조인섭 변호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전문 변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한 부분은 유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사실 이 부분이 이혼 후에 유리가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잖은 요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아버지인 최민환 씨는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리 씨는 그렇게 하라면서 아이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에 따라서 양육비는 보내지 않았고 이거를 바로 양육 의지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1년이 지나서 유리 씨의 마음이 달라졌지만 과연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느 쪽이 더 진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는 들여다 볼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 능력입니다. 법원에서 친권 양육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지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한 부모님 집에서 살아왔고 최민한 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일단은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최민한 씨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현재 활동이 중단이 됐죠. 그러면 유리 씨도 활동이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지만 요즘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민한 씨는 당분간은 활동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과연 경제적 능력이 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것 같고 단순히 지금 당장 버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 왜냐면 재산이 꽤 많이 축적이 돼 있으면 그걸 헐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최민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역시 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씨가 제기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 조건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리 씨는 최근 또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폭로 이후 처음으로 근황을 알린 건데 모든 걸 바로잡고자 얘기를 꺼냈다면서 아이들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 엄마로서 위치도 잃지 않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양육권을 줬을 때 이때 엄마 자격이 없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비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유리 씨는 난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나.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양육권을 찾아오려는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첫째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로 갈 정도로 꽤 성장이 됐고 둘째 아이, 셋째도 계속 크고 있습니다. 이런 아빠 엄마의 다툼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싸움을 이어가는 것도 이 두 사람이 부모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